투업스킨, MBTI로 가와 만사성, 성격 유형으로 보는 부부와 자녀 대화법, J와 P의 공부법. 머리는 좋은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우리 애들은 연년생인데요. 둘 다 성적은 그냥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반에서 10등 하는 정도? 아니, 전교 한 10등 정도? 첫째는 노력형이라고 하면 둘째는 뭐랄까 천재형? 보면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다가 벼락 시기로 시험 하루 이틀 전에 잠깐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첫째인데 학교는 올라가면서 사실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첫째는 정말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누가 시키지 않아 혼자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점점 등수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전교 30등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잘하는 편 아닌가요? 근데 둘째는 이번에 성적이 올랐거든요. 얘네가 연년생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경쟁심 라이벌의식 같은 게 생겼나 봐요. 지 동생은 매일 놀다가 하루 이틀 바짝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도 성적이 오르고 지는 매일 죽기 살기로 하는데도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는 공부 쪽으로 소질이 없다고 생각되나 봐요. 공부가 재미없을 수는 있죠. 근데 그동안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떨어진 거니까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얘가 계속 성실했는데 그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실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까 봐 겁이 나네요. 이번 시간에는 J와 P의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판단형과 인식형 자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판단형과 인식형 자녀의 공부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화목한 가정을 위해 출발! 안녕하세요. 설지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대견하고 예쁘시죠? 학생들은 보통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소 12년 동안을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성적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지능이 개발되기 때문인가요? 부모님들마다 공부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내용, 자녀의 성격 유형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형, J형 아이들은 계획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있고 목표를 향한 방향 감각이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이 있고 또 성실한 편이죠. 하지만 이들의 성실함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타협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인식형, P형 아이들은 J형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고 즉흥적인 편입니다. P형 아이들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면서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융통성은 어찌 보면 게으르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모습은 대체로 J형 아이들이 P형보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J형 아이들은 보통 안정된 모습이고 계획적이며 실행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책상이나 필통 정리를 잘하고 이미 계획해 놓은 시간대로 일정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J형들은 자신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결정을 해 놓는 경향이 있어요. P형 아이들도 J형처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기는 합니다만 그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고 또 해도 되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감시자가 근처에 없을 때 그 금지 조항을 어겨보면서 유쾌한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이러한 P형의 모습은 아이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언제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능성과 옵션들을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는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책들이 올려져 있고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은 알고 있고 모르는 분야라도 얼른 배우고 적용하는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P형 아이들의 계획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닌데 계획대로만 실행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마주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꽉 짜여진 계획과 틀에 박힌 일정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P형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J형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 삶을 잘 통제합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인쇄물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과목별로 잘 정리를 해 놓는 편이죠. 수행평가 과제를 받으면 대부분 마감날이 지나기 전에 과제를 제출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림장에 시간 계획표나 숙제 등을 적어 놓기 때문에 주어진 일은 빼먹지 않는 편입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제2형들은 시험 디데이에 맞게 하루씩 공부할 분량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시험을 대비합니다. 반대로 P형 아이들은 대체로 자유분방한 편입니다. 학교에서 나눠진 인쇄물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져보면은 가방 구석에 인쇄물이 구겨져 있거나 다른 과목 책 사이에 끼어 있곤 합니다. 수행평가 과제를 받으면 시간이 많다면서 여유를 부리다가 마감날이 임박해오면 그제서야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끝내야만 마감날에 겨우 맞춰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P형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시험 디데이가 임박해와야 시험 공부에 대한 동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 부모님들은 제2 성향의 모습을 모범적이라 생각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2형 같은 모습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P형 아이들은 제2형처럼 집중력이나 인내심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 제2형이라고 해도 아직 나이가 어린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P형의 특징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회사 같은 조직에서도 이런 제2형의 모습을 따르라는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표는 한 논문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별로 성별로 제2형과 P형의 분포를 분석한 건데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제2형의 비율이 30%에서 70%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2 성향의 특성을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2형 아이들이 스스로의 일을 알아서 잘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공부량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영어 내신 3과를 할 것이고 단어장에 있는 영단어 30개 외우고 다 외우면 스스로 암기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제2형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하나씩 클리어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제2형 자녀에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과 그날의 공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P형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날 해야 할 공부량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두긴 합니다만 제2형의 계획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P형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다 보니 그날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부량이 줄거나 늘거나 하면서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시험날이 임박해오면 막판 스포츠로 막 벼락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벼락치기를 2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아요. 시험을 치르기 2주 정도 전에 문제집의 단원평가 등을 모아서 예비시험을 한번 보자고 해주시면 예비시험을 보기 직전에 벼락치기를 미리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만약 예비시험 점수가 실망스럽다면 진짜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감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공부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하는 P형 아이들에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 공부의 첫 부분을 무조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감을 잡고서 남은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분량을 끝낼 수 있는 거구나 하고서 감을 잡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부 계획을 계산해서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박사의 킥! 첫 번째, 칭찬하라! 제2형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학교나 회사 조직에서는 제2형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2형 아이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내심이 있고 목표를 향한 방향 감각도 있기 때문에 공부에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이나 학습 목표를 정하는 것까지만 도와주시고요. 나머지 실행에 대해서는 제2형 아이들의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의 킥! 두 번째, 대화하라. 다음은 P형 자녀를 둔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P형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중력 때문에 완벽함보다는 적당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P형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완벽한 모습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그 적당함이란 기준을 약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한 일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형 아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시험 보기 2주 전에 예비 시험을 보도록 해주시면 그 벼락치기를 2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 네, 마지막 후기 영상에 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드려야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로 등장했어요. 제가 J형과 P형을 소개하다 보니 J형만 좋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P형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P형에 대한 주의사항을 더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P형이지만 P형이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J형 아내만 저를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상담이나 강의를 하거나 서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범생처럼 생각되는 J형보다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받는 P형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P형 학생들도 별 문제 없이 유능하게 잘 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